왜 이렇게 늦죠? 곧 나오겠지. 기다려봅시다. 어디서부터 이야기를 해야 할까?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시절. 지나간 그 시절을 돌이켜보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뛴다. 민우와 다혜가 처음 만나던 그때 나는 26, 민우의 나이 22의 청춘이었다. 여기 대학 시절의 강소구 형님인 민우, 이미숙 누님인 다혜, 그리고 두 사람의 선배인 안성태 형님, 현태의 모습을 보여주며 이 영화 모르시는 분들 진짜 많은데 아시는 분들 사이에서는 그래도 수작이다, 그중 하나로 뽑는 분들이 진짜 많습니다. 기대하면서 오늘의 영화 시작합니다. 웬일이냐, 피리 부는 소녀. 형하고 상의할 게 있어. 뭐? 상의? 야, 여기 사진하고 학생증도 있는데? 어? 기약과 2학년 정다혜라. 근사한데. 미루야, 너 혹시 그 아가씨를 사랑하는 거 아니냐? 어? 사랑! 이게 이제 어떻게 된 거냐면 민우 이제 강서구 형님이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우연히 다혜랑 부딪히고 그래서 떨어진 지갑을 가지고 이제 다혜의 집을 찾아온 겁니다. 첫사랑을 축하한다, 피리 부는 소년. 자, 나 먼저 간다. 형! 엄마! 나 문 열어놓고 가요. 다혜를 보곤 한눈에 반했던 민우, 슈퍼에 갔다 오는 다혜를 결국 다시 만나게 되는데 며칠 전에 자전거에 부딪혔었죠? 그때 수첩을 떨어뜨리고 갔어요. 너무 늦게 돌려드려서 죄송합니다. 고마워요. 어? 이게 끝이야? 아니 형님 무슨 말이라도 좀 이렇게 끝낸다고? 이렇기 때문에 현태를 찾아갔던 민우, 현태는 이런 일에 아주 능숙한 남자였습니다. 정다혜 씨 맞죠? 누구세요? 저로 말하자면 경영학과 3학년 박현태 옵시다. 다혜 씨하고는 같은 대학이죠. 아마 제가 선배일걸요? 다혜 씨는 오늘 바람을 맞으셨군요. 그것도 첫 데이트 약속에서. 한민우라고 아시죠? 그 녀석 지금 다리가 부러져서 다혜 씨 앞에 못 나왔죠.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민우를 사랑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어디 있어요, 그분? 자, 서로들 인사하시지. 이쪽은 정다혜, 이쪽은 한민우. 근데 이거 너무 멀쩡한데요? 안녕하세요. 꽃 들으세요. 다치신 거 아니에요? 아니, 누가요? 이 녀석은 다혜 씨가 선녀인 줄 알거든요. 선녀인지 천사인지 잘 조사해봐. 그럼 난 사라진다. 응? 그렇습니다. 사실 이 모든 건 두 사람을 연결해주기 위한 현태의 작전이었습니다. 사실은요, 다혜 씨가 아버지 면도 좀 해드리랬어요. 병원에 계실수록 깨끗하게 해야 된대요. 아버진 절 보고 데이트 한번 못한다고 늘 놀리셨지만요. 저도 이젠 여자친구가 수고가 많구나. 밖에 좀 나가봐라. 형이 차에서 기다린다. 할 이야기가 있대. 그런데 민우의 집안에는 아주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난 오늘 밤 미국으로 떠난다. 이거 여행이 아니라 도망이야. 내일이면 회사가 부도난다. 아버지는 어떻게 되는 거죠? 아버님은 환자다. 내가 마음에 걸리는 건 바로 너야. 어머니는 아직도 널 미워하셔. 이걸 잘 간직하고 있거라. 이 메모지에는 중요한 비밀이 적혀 있어. 너도 이젠 네 친어머니에 대해서 알 때가 됐다. 물론 널 낳아준 친어머니는 죽었다. 그러나 그 어머니가 고아였다는 것은 거짓이었어. 집안은 결국 완전히 망해버렸고 민우는 친어머니를 찾기 위해 여기저기를 다니게 되는데 이봐. 당신 여기가 어디라고 쏙쏙 들어와? 아니, 우리 한국 사람 안 받아. 아니, 나가. 아니, 너. 저 사람을 찾으러 왔는데요. 사람? 누군데? 김영숙 씨. 김영수? 어쩌면 언니 이름인지도 모르겠네요. 우린 언니를 로라라고 부르거든요. 분명히 그랬던 것도 같아요. 좀 앉아서 기다릴래요? 목이나 축이면서 기다려요. 아니 그런데 그 여자는 왜 찾아요? 혹시 바람난 엄마를 찾으러 다니는 건 아니에요? 젖먹을 라인 지난 것 같은데. 이곳은 외국인을 상대하는 클럽이었고 마담처럼 보이는 여자가 들어오는데 이 여자 김영애 누님이 바로 민유가 찾고 있는 여자였습니다. 앉아요. 난 누구든 서 있으면 불안해. 어떻게 내 이름을 알고 있지? 그나저 오래전에 불리던 이름인데. 김향숙 씨를 아시죠?
김영애 누님은 김양숙이라는 이름을 듣자마자 깜짝 놀라서는 바로 리아, 너 좀 나가 있어. 언니 나 사장 나가 있으라니까. 믿을 수가 없군. 20년 전에 죽은 언니 이름을 다 듣고. 중요한 일입니다. 김향숙 씨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난 바빠. 영건부터 얘기해. 먼저 말씀해 주세요. 우린 고아원에서 자랐지. 먹고 살기도 바쁜 세상에 뭘 좀 해볼 나이가 됐다 했는데. 어린 시절부터 고아원에서 같이 지냈지만 나이가 들어서 갑자기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고 말해주는데 주제를 모르고 유부남과 배가 맞았거든. 그 덕에 나까지 오늘날 이 신세고. 그분은 뭘 하던 분이었죠? 말씀해 주세요. 그분이 뭘 했었는지. 아니 기지촌에서 양기 상대로 뭘 했겠어? 도대체 향숙인지 뭔지 그 왼수는 왜 찾는 거야? 이제서야 자신이 누구인지 어떻게 이 집안에 왔는지 알게 된 민수. 아버지가 바람을 피워서 데리고 온 민수를 형과 엄마가 좋아해 줄 리가 없었습니다. 그땐 내가 왜 형이나 어머니한테 미움을 받아야 했는지 이젠 알 것 같아요. 그때 아버지 기업의 빚쟁이들이 이제는 병원까지 찾아오고 한영욱 이놈! 오늘에야 널 만났다! 이 도둑놈! 안 됩니다. 아버님은 환자세요. 비켜라 이놈아! 너 때문에 난 망했어! 제발 이러지 망했다고! 마세요. 민우는 아버지를 위해서 끝까지 말리다가 그만 이놈 뭘 뭐! 흥분을 참지 못하고 오히려 빚쟁이를 때려버리곤. 그런데 상대가 너무 나이가 많았습니다. 결국 상대방은 그대로 숨을 거두고 맙니다. 당황한 민우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일단 그대로 병원에선 도망을 쳐버리는데 민우가 아니어서 실망하셨죠? 웬일이세요? 이렇게 늦게? 사고가 생겼습니다. 도망자가 되어서 숨어버린 민우의 위치를 알려준 현태. 다혜씨 다시 못 만날 줄 알았어요. 웬 무리의 남자들이 현태를 찾아와선 민우에 대해서 묻는데 당신들 도대체 누구야? 다쳤나? 너 한민우라고 알지? 숨어있는 들 때! 민우와 다혜의 사랑은 힘들 때 같이 함으로써 더욱더 단단해지고 현태는 끝까지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이봐 독종 친구, 네가 이겼다고 착각하지 마라. 버틴 보람이 없어졌어. 버틴 보람이 없어졌다. 그렇습니다. 형사들은 민우를 찾아내버립니다. 한민우 씨죠? 우리가 여기 왜 왔는지 잘 알겠지. 민우가 나오거든 먹으라고 주세요. 두부입니다. 집행유예로 풀려난 것만도 다행이죠. 민우는 다혜 씨를 얻은 대신에 잃은 게 너무 많아요. 무슨 뜻이에요, 그게? 야, 고생 많았다, 피리 부는 소녀. 미안해 현태 형. 방어권이 인정돼 집행유예로 나온 민우. 하지만 나오자마자 접한 소식은 아버지의 죽음이었습니다. 자, 10분간 휴식이다. 각자들 연습해. 선배님, 중간에 휴식. 학교에서 마당 놀이패로 활동하는 현태. 그런 현태에게 민우가 찾아오는데 다혜씨 들어갔니? 야, 집이 없어졌어 형. 모두 날 두고 이사를 가버렸어. 벌써 한 달 전이래. 모두 날 버린 거야. 난 이제 갈 곳이 없어. 내가 있잖니? 방황하는 청춘, 출생의 비밀, 아버지의 죽음, 자신의 범죄, 가족들의 버림. 짧은 시간에 정말 많은 사건들이 자신에게 휘몰아쳤습니다. 청춘은 방황할 수밖에 없었고 다시 그 여자를 찾아가는데 1년이 가깝도록 민우의 행방은 묘연했다. 어디에서도 민우의 자취는 찾을 수가 없었다. 얼마 전에 민우 가족들 소식을 알았어요. 일가족 모두 이민을 떠났더군요. 아직 혈기왕성한 민우. 방황하는 청춘이 가는 곳이라곤 어둠의 세계뿐이었습니다. 놈들이 돈만 뺏고 언제 우리 대갈통을 까부술지 모르니까. 영권이 뭐야? 말을 해야지. 물건이 괜찮군. 이 친구 탐욕이 보통이 아닙디다.
배심 좋고 겁도 없고. 밥값은 해야지. 세상에 공짜는 없어. 조카라도 예외는 아니야. 그렇습니다. 민우는 김영애 누님 밑에서 이곳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늦었는데 자고 가렴. 아니요. 그냥 홀에 가서 자겠습니다. 돈 있어요. 줄 때 받아. 세상에 돈 이상 없으니까. 저 친구 별명이 의사 선생이래. 가게에 병 걸린 애들은 죄다 고쳐준답니다. 뭐라든 놈인지 입을 안 여니. 낸들 알 수가 없지. 내 잘못이여. 누구든 잘 건드리면 죽여버릴 테니까. 집에 술이 다 떨어졌지 뭐예요. 술 좀 얻어갈래요. 실제로 민우는 정말 이곳의 여자들에게 인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민우는 다른 여자들에겐 관심이 없었는데 술은 얼마든지 테니까 그만 가보시지. 잘난 체 하지 마라 이 새끼야. 넌 날 깔보고 있어. 양키 상대로 뻥 판다고? 넌 날 쓰레기 취급하는 것 같은데 사람 무시하지 마. 이건 놔. 이건 너란 말이야. 날 미워하지 말아요. 이런 얼굴로 이런 대사를 하는 여자, 그런 여자를 젊은 남자가 그냥 둘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엔 두 사람은 요즘 제니 소식 들었죠? 가게를 그만뒀어요. 그녀는 절대로 누가 제니라고만 불러도 눈가에 독을 품고 대들어요. 양키들하고 손 끊었다 이거지 뭐. 수사말 또는 술 마시지 말아요. 제인한테 또 전화가 왔어. 그 일이 있고 난 후 여자의 집착은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외국인을 상대하는 가게까지 그만두고서는 그년이 뭐라는 줄 알아? 자네를 죽여서라도 제 걸 만들겠대. 제니 괜찮니? 제니. 하지만 그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자신이 제일 잘 알고 있었고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한 그녀. 약도 의학수를 해도 처먹은 모양이다. 너 마침 잘한다 이 자식아. 너 제니를 제니를 어디 갈 거야? 나가자. 저놈을 죽여버려 해. 너가 뭐가 잘났니? 이 자식아. 한편 망나니 같던 현태도 세월이 지날수록 변했습니다. 이제는 실은 내일 취직 시험을 보거든요. 다혜씨를 만나면 늘 재수가 좋았으니까 내일 시험에는 합격할 겁니다. 거기다가 저녁까지 얻어먹으면 아마 수석 합격일걸요. 현태 씨는 벌써 졸업을 하시는군요. 또 그 술집으로 가실 건가요? 아니요. 거긴 이제 발 끊었어요. 곧 제 연락처를 알려드리죠. 그리고 현태도 사실 다혜를 좋아하고 있었고 이제 조금씩 마음을 표현합니다. 이젠 시험에 철석 붙을 겁니다. 이번엔 아주 큰 건이다. 물건이나 보고 돈을 받으시오. 하지만 이번에도 어쩔 수 없이 돈을 먼저 주고. 잠깐! 이 새끼들 우릴 속였어! 이 새끼! 오늘이야 내 면상을 보게 생겼구나. 이씨! 위기에 몰린 민우는 칼을 빼들지만 지난 기억이 아픔이 떠올라 쉽게 칼을 쓰지 못합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그렇듯이 위기에 몰리면 어쩔 수 없이 자신을 방어하는 법. 원하지 않았지만 또다시 손에 피를 묻히게 되는 민우. 인생이 자꾸 꼬여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민우는 다혜를 찾아왔습니다. 어떻게 된 거예요? 다혜씨를 만나러 왔죠. 도대체 어디 있었던 거예요? 우주선을 타고 여행을 다녔죠. 그리고 방금 우주복을 입고 이렇게 지구에 도착을 했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두 사람. 서로를 사랑하는 이 마음은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현태 씨는 만나셨어요? 아직. 오늘만은 다혜씨와 단 둘이서 하루를 보내고 싶어. 난 두려워요. 민우 씨가 하는 말도 행동도. 하룻밤을 같이 있게 된 두 사람. 하지만 말 그대로 같이만 있게 된 두 사람. 아침 일찍 민우는 그녀를 떠납니다. 이리 앉아요. 며칠 뒤 김영희 누님의 가게로 남자 2명이 찾아오는데 찾아온 남자 중에 한 명이 바로 현태였습니다.
민은 지금 여기 없어요. 벌써 옛날에 도망갔지. 벌써 반년이 넘었어. 그 친구는 사람을 찔렸어. 민우는 아주머니의 조카로 합니다. 그런데 왜 여태 찾지 않으셨죠? 지금 찾아봐야 어차피 쫓기는 신세야. 그렇게 아끼는 친구를 왜 이제야 찾아오셨나? 찾을 수가 없었다 그건가? 지금 이렇게 찾아왔잖아. 걔 내게 돌아와. 그 이유를 보여줄까? 누가 와서 제니 좀 데리고 와. 지금요? 걘 도대체 뭘 하던 놈이었어? 민우는 의대생이었습니다. 의대생? 언니, 제니 왔어요. 네 서방님 친구분이시란다. 인사 올려라. 저 뱃속에 민우 새끼가 자라고 있어. 그러니 그놈이 돌아올 수밖에. 의대생도 좋지만 지 새끼만이야 하겠어? 민우는 어딜 도망가거나 숨은 게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죄를 자수하고 복역한 뒤에 이제서야 출소합니다. 현태는 나오자마자 바로 다혜를 찾아갔지만 다혜의 식구들은 이미 모두 이사를 갔고 그곳엔 없었습니다. 누구세요? 밖에 누구 왔어요? 언제 왔어요? 지금 어서 들어와요. 민우 씨 아이를 낳았어요. 아들이에요. 미안해요. 내 맘대로 애를 낳아서요. 화 안 내죠? 한번 안아봐요. 얼마나 튼튼한지 몰라요.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지금 퇴근하세요? 마감이 며칠 안 남았거든요. 인터뷰 기사 하나가 늦어져서 종일 정신이 없었어요. 잡지사 일이 재미있으신 모양이군요. 저 오늘 월급 탔어요. 제가 저녁 살게요. 나가요 우리. 잠깐 앉으시죠.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낮에 누가 찾아왔었습니다. 기지촌에서. 민우가 그곳으로 돌아왔습니다. 지난번 기지촌을 다녀와서 제가 숨긴 게 하나 있었습니다. 민우에게 여자가 있었습니다. 애를 베고 있었고요. 아이가 돌을 지났을 겁니다. 그리고 현태는 다혜와 함께 이곳으로 찾아옵니다. 얘가 민우의 아이인가요? 네, 아들이에요. 벌써 돌이 지났어요. 그런데 같이 오신 분은요? 제 친구입니다. 민우의 옛 친구였기도 하고요. 우린 다 같은 대학을 다녔죠. 나다 피리 부는 소년. 내 얼굴도 잊은 건 아니겠지? 어떻게? 수염이나 좀 깎지. 길에서 만났으면 몰라보고 지나갔겠다. 다혜 씨하고 같이 왔어. 어떻게? 내가 어떻게 다혜 씨? 다혜 씨도 모든 걸 다 알고 왔다. 서울 생각 안 나세요? 드디어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된 두 사람. 다 잊어버렸습니다. 행복 가시죠? 바람이 찬데 함께 집으로 가시죠. 제가 잡은 물고기로 매운탕을 끓여드릴게요. 행복하냐는 그 질문엔 답을 듣지 못하고 눈물 속에 다시 서울로 돌아가는 다혜. 또 술 타령이에요? 한편 현태의 가슴도 아픈 건 마찬가지였습니다. 낮에 그 여자 다혜씨 맞죠? 다 알고 있었어요. 당신 아직도 꿈속에서 그 여자 이름 부르니까요. 시간은 또다시 흐르고 이번엔 민우가 현태를 찾아 서울로 왔는데 형은 많이 달라졌어. 이제는 아주 신사가 됐어. 난 좀 이상해졌지? 그래, 난 정말 이상해졌어. 아이는 잘 크니? 요즘엔 말을 해. 이름은 지었고? 아니, 아직도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이름을 못 찾았어. 그래서 그냥 아가라고만 불러. 나 사실은 다혜씨를 좀 만나고 싶어. 어디 사는지 형은 알지? 몰라. 다혜 씨 졸업식 이후엔 만나질 못했으니까. 다혜를 만나고 싶어. 무슨 방법이 없을까? 먼 발치에서라도 좋아. 한 번만이라도 다혜를 만나보고 싶어. 그럼 난 모든 걸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거야. 내가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나 좀 도와줘. 다시 시작하고 싶어. 다시. 뭐가 어떻게 된 건지, 자신이 왜 이렇게 된 건지, 어디가 잘못됐는지 민우는 고통스러웠습니다. 하지만 현태는 내겐 너만을 기다리는 여자가 있고 아이가 있어. 난 다혜 씨가 어디 사는지조차 몰라.
왜 이렇게 늦으셨어요? 죄송합니다. 회사에서 일이 생기는 바람에 더 이상은 제 감정을 숨길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다혜씨, 절 똑바로 봐요. 민우가 한 말은 사실 거짓말이었습니다. 거짓말한 이유는 자신도 다혜를 좋아하고 있었기 때문에. 전화 주세요. 얼마 뒤 두 사람의 결혼식이 열리고 그 소식은 민우도 듣게 됩니다. 이제서야 모든 것이 거짓말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민우. 불도 안 켜고 뭐래요? 다 저녁 때 어딜 가요? 다녀올게. 오늘은 못 가요. 제발 그 짓 그만둬요. 그 짓 안 해도 우리 세 식구 먹고 살아요. 로란지 이모인지 그 여잔 당신 피를 말리고 말 거야. 걱정하지 마. 민우는 아직도 어둠의 세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형님, 술 좀 그만하쇼. 네 걱정이나 해. 요즘 공기가 안 좋다고요. 짜부들이 냄새를 맡은 것 같아요. 네 걱정이나 하라니까 이 자식아. 그건 진짜였습니다. 경찰들은 진작부터 그들의 뒤를 쫓고 있었고 오늘이 그들을 체포하는 날. 가까이 오지 마! 시간을 좀 주시오! 내 걱정하지 말고 어서 내려. 민우는 결심했습니다. 아니 사실 결심한 지 오래되었습니다. 안 돼! 벌써 5년 전 일이에요. 좋은 소식도 아니고 해서 선생님께 연락을 안 드렸어요. 그동안 별짓 다 하면서 살았어요.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결국 또 이렇게 되대요. 이모님이 계셨죠? 그 여잔 거길 떠났어요. 어디로 갔는지 알고 싶지도 않고. 결국 그 일 죽인 건 그 여자랑 마찬가지니까요. 저 다음 달에 미국 가요. 괜찮은 미국 남자가 있어서 결혼해버렸어요, 작년에. 아유, 이번에 데려갈 수가 없대요. 벌써 7살이에요. 그 바닥에서도 애가 아주 곱게 컸어요. 지 아빠를 닮았나 봐요. 내겐 너무 과분한 애예요. 기지촌에서 그 여자가 찾아왔어. 그리고 현태는 이제 모든 사실을 다혜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민우가 죽었어. 민우는 어디에 있는가? 민우는 어디로 갔는가? 민우가 이 무덤 속에 누워 있는가? 이제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우리들의 젊은 날. 저녁 노을 속으로 사라지는 굴뚝 위의 흰 연기처럼 그 젊은 날은 어디로 사라졌는가? 그러나 민우는 죽은 것이 아니라 그의 어린 아들 속에서 다시 살아나고 있는 것이다. 지금까지 여러분, 이 영화는 1986년에 나온 영화입니다. 시대적으로 보면 어떤 은유와 비유가 들어가 있는지 충분히 알 수 있는 영화였습니다. 아쉬운 건 이제 비극으로 끝났다는 게 많이 아쉬웠습니다. 저는 영화 중독이었습니다.